안녕하십니까. 김조교의 도시계획 기사입니다. 도시계획 기사 실기 2.1 양쪽 공지. 오늘은 주거단지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양쪽 공지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론 설명과 설계를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계획이론, 그리고 문제를 접수하고 현황도, 문제 분석, 계획 지표, 설계 구상, 제도, 잉킹, 컬러링, 글쓰기, 마무리와 같이 총 11개의 단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1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구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지 계획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아래의 조건과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어진 트레이싱지의 단지를 계획하고 그 내용을 도면 여백에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계획 조건에서 제시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줬고요. 수용 인구 5,000명, 가구당 인구 4인의 대상지 면적은 500x 500이고요. 최소 주택지 면적은 66제곱미터.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바닥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거지 용지는 50%, 도로 25%, 시설 10% 계획할 것이라고 제시해 주었고요. 도로의 형태는 루프형 또는 링형으로 설계를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최소 가구, 최대 가구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데요. 최소 가구는 40에서 120이고 최대는 50에서 140이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스터 플랜은 1대 2,000으로 그린다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현황도를 보시게 되면요. 북측에 40m의 도로가 있고 양측에 공지가 있으며 남측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진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상지 치수는 500x 500의 총 25헥타르의 면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고요. 도로의 형태는 루프 또는 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대상지에 북측에 도로 40m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40m 도로는 주간선 도로가 설정된다고 보았을 때 주간선 도로가 직선 도로로 직접적인 연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루프, 꺾이고 링, 돈다고 하는 형태로 가로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최소 가구, 최대 가구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최소 가구가 40에서 120이고요. 최대가 50에서 120입니다. 자, 그러면 가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을 나눠진 2열 배치, 반이 나눠진 2열 배치라고 가정했을 때, 자, 40을 반을 나누니까 20m고요. 20이 깊이가 되니까 앞넓이 15짜리인 300제곱미터. 자, 최대는 50이 2열 배치니까 20, 50 쪼개지니까 앞넓이 20짜리인 500짜리. 즉, 최소 가구, 최대 가구란 말을 토대로 이 시험 문제에서 단독주택의 사이즈는 최소 300에서 500제곱미터로 설계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설계할 때는 300제곱미터로 단독주택의 필지를 설계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154페이지의 내용과 함께 연동해서 보았을 때요. 그 밀도의 변화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과 단독의 비율을 공일, 중일, 점일로 나누고 7대3에 442, 8대2에 532라고 하는 비율로 설계를 하는데, 이 해당 문제는 계획 인구가 5,000명에 가구당 4인, 그래서 1250세대밖에 나오지 않죠. 따라서 밀도를 정확히 8대2, 9대2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잘 안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제시한 것처럼 원래는 200인파이터의 중밀도는 8대2에 532의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인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1250세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85%, 그리고 단독주택 15%, 거기에 공동주택은 10층과 5층으로 나눠진 설계를 하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우리가 계획 지표를 작성할 때 인구계획, 주거동계획, 생활권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중에 인구계획이죠. 인구계획에는 인구, 세대수, 면적, 인구 밀도에 대해서 인구 5,000명이 가구당 4인이니까 1250세대를 공급해주고, 면적은 500x 500에 25헥타르, 그리고 인구 밀도는 200인파헥타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주거동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잡고 1250세대 중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인 85%를 먼저 곱해주고요. 10층짜리 아파트가 약 60%. 그래서 좌우로 통일되어진 숫자가 나누면 15.94동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동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짝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피드백을 한다면
16동 곱하기 45 곱하기 17에서 640세대를 공급하겠다. 중층도 마찬가지죠. 1250세대 곱하기 85%의 공동주택 비율에 40%의 밀도를 곱하고 5층으로 나누고 4호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21.25동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앞서서 동수는 어떻게 한다? 정수를 만들고 짝수를 만든다. 따라서 피드백 하시게 되면 22동 곱하기 45 곱하기 5층에 440세대. 자, 마지막 단독은요, 우리가 토탈 세대수 1250세대 마이너스 중밀도인 640세대 마이너스 440세대를 해주시면 170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작성하는 거죠. 내가 이 문제 중밀도의 대상지 사이트에서 10층짜리 아파트는 4호로 16동을 공급해서 640세대를 설계할 것이고요. 5층짜리는 22동에 440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은 170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권 계획인데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빌린 주거 단위로 교육, 휴식, 친목, 위락이라고 하는 기능 공간에 따라서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문제는 세대수가 1250세대로 근린중 2500세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가 공급돼야 되지만 여기 근린공원 같은 경우 대단지 남측에 원래 기존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상가의 경우 인구 얼마 이상 1만 명 이상 될 경우 상업용도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아직 1만 명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유치원, 노인정, 휴게소와 같은 기타 근린 분부시설들도 각각의 스팟에 맞게끔 공급해준다. 자, 이렇게 계획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포인트를 인지하고 계획지표라고 하는 인구계획, 주거동계획, 생활권 계획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152페이지, 자, 설계 구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계 구상, 내가 도면을 그릴 때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부문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가로망 계획, 공원, 녹지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156페이지와 157페이지에 두 개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부문별로 토지이용, 가로망, 공원 녹지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북고남저, 북측의 고층, 남측의 저층, 지형주색,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하천이라든지 산지라든지 주변 현황, 내 사이트의 주변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본 문제는 북고 남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도의 지형도 없고 주변 현황에도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고 남저라는 거, 북측에 무엇을 배치하겠죠? 5층짜리, 아니죠. 10층짜리 아파트를 배치하고 남측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겠죠. 북측에 10층짜리 아파트는 몇 동? 16동이고 남측의 단독주택은 170세대를 공급하고 가운데 중층 지역이 22동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지표에서 산출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로망 계획이고요.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주간선도로에서 진입을 금지해야 되니까 지금 북측에 40m 도로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우리는 가로의 형태가 루프 및 링형으로 설계한다까지 이해해 주시고, 자, 공원 녹지 구상, 완충 녹지, 연결 녹지, 공원의 배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자, 이런 설계 구상은 마스터 플랜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설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독주택을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높이가 얼마? 150m에서 20m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국지도로 8m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43m의 도로를 만들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설계는 뭐 이렇게 D+7에 의해서 5층짜리든 10층짜리든 D, 인동관계랑 차이가 없으니까요. 도로의 직각 배치에 110m를 설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호수, 층수, 동수, 배치라고 하는 조건에 맞춰서 우리는 설계할 수 있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 현황도가 있습니다. 40m의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는 주간선 도로가 된다면 대상지 안쪽으로 무슨 도로? 보조 간선 도로가 들어온다. 보조 간선 도로가. 자, 이 도로의 폭은 어떻게 한다? 주간선 도로에서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3분의 1인 25m로 설계하고 25m로 설계해 준다. 자, 그 다음은 완충 녹지 10m짜리, 10m짜리, 10m짜리 설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m 이상은 13m 정도 설계하겠다. 자, 토지 이용에 의해서 남측에는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축이 들어오는데 이 높이값이 얼마다? 150m입니다. 어디에서? 완충 녹지에서. 그리고 동측에 110m, 북측에
110m, 그리고 서치에도 110m의 구간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까지 디자인된 게 뭐다? 축설점을 했고요. 우린 통과교통을 배제해야 됩니다. 주간선도로에 진입하면 안 되니까 여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겠죠. 도로 형태, 루프 및 리니어를 만든다고 가정했으니까 요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 여기 끊어주시고 끊어줬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이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로 무슨 도로가 된다? 직선도로죠. 보조관상에서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3분의 2 줄여서 약 15m 정도로 설계, 15m, 15m, 15m로 설계해 주시고요. 보행자 동선 설치합니다. 보행자 동선 어떻게 열십자의 크로스 라인으로 설계를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데 보행자 동선과 완충 녹지 만났을 때 누가 이긴다? 보행이 이기더라. 차량 동선과 보행이 만났을 때 누가 이긴다? 차량 동선이 이기더라. 서로 같은 위기에 만났을 때는 막힘이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동선 잡아주시고요. 가각. 간선도로 10m, 8m, 뭐 8m 이렇게 도로마다 가각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설계하고 아파트 설계하는 건데요. 자, 아파트는 먼저 D+10이었죠. 이렇게 한동 그리고 임동간격 그리고 임동간격 띄고 이렇게 아파트 배치해 주시면 D+10을 통해서 110m 구간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구간이 단독주택인데, 자, 단독주택은 여러분이 설계할 때, 뭐, 20m, 8m, 8m, 20m, 8m, 20m 하면 20m, 8m, 40m, 8m, 40m, 8m 구간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라인을 하나하나 긋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 높이값이 얼마다? 150m예요. 150m고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획지가 얼마? 300제곱미터죠. 300제곱미터일 때 하나의 앞너비가 15고요. 깊이가 20입니다. 그럼 이 깊이만큼 20m를 한 바퀴 둘러준다.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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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 그리고 그 다음에 국지도로죠. 국지도로를 8m씩 한 바퀴 돌려준다. 그리고 나서 몇 미터? 43m. 43m 뛰면은 이렇게 43m 뛰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고 이 사이에 3m의 동사면 된다. 요 내용은 아마 설계를 하시고 직접 그려보면서 1열 가구 둘러차고요. 20m씩 8m의 국지도로 들어가고 43m 동선 깔아주면 1열 가구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20m 한 바퀴 돌려주시고 8m 돌려주시고 43m 쪼개주시면 단독주택이 1열, 2열, 2열, 1열 들어갈 것이고요. 이 사이에 3m의 주거용 동선을 추가해준다.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됐을 때 여기 있는 도로 무슨 도로죠? 국지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m인데 국지도로의 배치 간격은 90에서 150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300m 이상 구간이 나올 겁니다. 국지도로는 150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센터에서 도로가 한번 나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90에서 150 이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국지도로는 집산도로와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간선도로로 만나면 안 된다. 이 국지도는 어떻게? 집산도로끼리만 연결하셔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된다면 기본적으로 원판은 끝이 날 것이고요. 이렇게 도면 제도가 끝나면 임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네임펜을 활용해서 두꺼운 펜, 가는 펜. 그러니까 두꺼운 펜은 이제 도로하고 아파트, 즉 가로망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다 가는 펜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상도를 작업하실 때는 본 도면과 일치시킨다. 즉 여러분이 뭐 마스터 플랜 1대 2000인데 구상도가 1대 1000이다 하면은 1대 1000 스케일에 맞게끔 딱딱딱. 그래서 이렇게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이죠. 현황도, 간선도로, 완충녹지는 제대로 설계를 해주셔야 나중에 근린주구의 중심의 사이즈가 제대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개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이용, 가로망, 공원녹지 이와 같이 개별적인 구상도를 작성해 주시고 계획, 개념, 토지 이용 계획은 왜 이렇게 수립했는지, 가로망 계획은 통과교통 배제를 하였는지, 뭐 공원 및 녹지 계획은 소음 및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어디에? 간선도로변에. 이와 같은 내가 이 설계를 했던 주요한 사실들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채색, 컬러링인데요. 채색은 반드시 뒷장에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면이 완성되면 뭐 인동 간격, 그리고 진출입구의 표시, 뭐 도로의 포괄, 도로의 기능, 뭐 여기 25m 도로에 보조관선 도로고 대로 3루다. 이 도로는 뭐 집단도로의 중로 2루다. 15m 도로다. 이런 내용들 다 충분히 기술하실 수 있죠. 디테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 완충 녹지하고 뭐 연결 녹지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틀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북측에는 뭐 계획지표, 인구계획, 주거동계획, 생활권계획이 나오고, 토지이용계획, 업내, 방위, 축척, 그리고 하단에 구상도들, 마스터플랜 이렇게 나오겠죠. 남측의 단독주택, 북측의 공동주택. 이렇게 앞선 순서대로 도면을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토지이용, 가로망, 공원 녹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토지이용, 북측에는 무슨 배치? 고층, 남측에는 무슨 배치? 저층. 북측에는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갔죠. 밀도가 고밀도니까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남측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여기 10층짜리 아파트 인동간격별 표현돼 있죠. 몇 미터? 30m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로에 무슨 배치? 직각 배치가 돼서 몇 미터 뛰었다? 110m를 뛰었다. 자, 중층 구간 마찬가지로 중층 구간도 5층짜리 아파트 인동간격이 15m가 들어갈 거고요. 도로에 직각 배치, 2열 배치 들어갔으니까 110m 뛰어서 여기 들어왔다. 이 구간 보시게 되면 지금 완충 녹지랑 보행자 동선 누가 이겼다? 보행자 동선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 나오겠죠. 단지 중앙에 이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두 개의 메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근린주군 초등학교 근린공원 커뮤니티 상가였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서 크로스라인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자, 보행자 동선 옆으로 놀이터와 유치원이 배치됐죠. 근린 동부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해 준 거죠. 마찬가지 북측에도 노인정과 휴게소가 배치되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디자인이 다르네요. 그냥 제가 얘기했던 1년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쿨렛다리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쿨렛다리 틀렸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쿨렛다리 디자인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동측에 보시게 되면 대로 3류 25m의 보조관선도로다. 우리가 아는 도로의 기능, 규모 다 기입해 주셨고요. 집산도로 마찬가지로 중 1위에 15m 도로고 집산도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죠. 추가적으로 단독주택에 어린이공원 필지가 들어왔는데 어린이공원의 사이즈는 얼마? 150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개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단독주택의 빨간색 뒷금친 구간 보이시죠? 자,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세대수 곱하기 6제곱미터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럼 170세대 곱하기 6제곱미터니까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필지 하나가 300 정도니까 2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더 해주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흔히 뭐 단독주택변에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개념에서 어쨌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 토지이용 문제였고요. 가로막 통과통 배제되었고요. 시설 배치 근린주 중심에 시설 배치 근린 분구에도 들어갔다. 자, 완충 녹지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5층짜리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이에 보시면 여기 완충 녹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완충 녹지 6번. 서로 다른 토지 이용일 때 서로 다른 토지 이용의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충 녹지를 추가 설치해줬다. 다음 도면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이 도면 같은 경우 지금 동측에 이제 단독주택이 추가로 설계되어진 우리가 원래는 이쪽 동측에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루프 형태로 10층짜리 아파트와 9층짜리 아파트를 좀 몰아버리고 니은자에 단독주택 배치를 했죠. 설계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말 계획을 잘 잡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서 좀 디자인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 조금 지적을 해보면 이 가운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저 사이즈가 1만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원에 배치를 할 때도 정확한 생활권에 맞춰서 정확한 면적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게 공원에 배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토지이용 북측에 10층짜리 아파트가 16동이 들어갔죠. 인동간격 표현되어 있고요. D+10 맞춰 있고요. 저도 서측에 5층짜리 아파트가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동선이 크로스로 들어오면서 이제 근린 둥구 시설들, 여기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 휴게소, 그리고 이쪽에도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 휴게소가 같이 들어온 거. 자, 초등학교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왔지만 여기 추가적인 면적들, 뭐 1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의 기능과 폭언에 대해서 다 입력해 주시면 대상지 외곽에 있는 건 간선도로, 내부엔 집산도로 25m 도로고 대로 3류이고 집산도로는 15m이고 중로 1류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면 가장 기초 심플한 도면의 형태일 것 같아요. 이게 D+10에 의해서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갔죠. 근데 인동간격에 대한 표현이 빠져 있죠. 아파트와 아파트 인동간격 얼마짜리
10층짜리인데 D는 30m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집산도로도 중로 2류라고 써있고 15m의 폭원은 표기되어 있지만 이 도로의 G는 집산도로라고 하는 명칭은 빠져 있습니다. 양측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마찬가지죠. 아파트에 배치는 했지만 운동간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미비하다. 근데 이제 근린 분구,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정 휴게소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 북측에 보시게 되면 북측 생활권에는 근린 분구 시설이 유치원부터 노인정 휴게소가 빠져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미스를 안 냈으면 좋겠고,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 1열가구로 마감되어지고 2열가구 들어가고 보행자 동선이 추가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끝내줬다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획지, 단독주택의 획지를 300제곱미터씩 따닥따닥따닥 쪼개는 건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실 때 획지 디테일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의 형태가 도면을 그리는 가장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 도면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토지 이용 잡혀 있고요. 가로막 통과선 배제되어 있고 도로의 기능 써 있고 폭은 써 있고요. 근린주거 중심 시설 배치되어 있고 근린 분구별로 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단독주택 쪼개져 있고 근린 생활 시설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주거단지 계획에서 양쪽 공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토지 이용 계획표의 작성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이 토지 이용 계획표는 추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여러분이 그려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2.2 수영장 단지 계획을 설명하고 토지 이용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은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계획 기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단지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가로막 계획, 공원 녹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축이라고 하는 도로의 기준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맞춰주느냐. 그래서 이 계획 틀에 맞게끔 제도를 끝내주시고 인킹과 컬러링 그리고 텍스트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